자, 우리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단원 테스트 문제 17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죠. 잘 못해요. 그래서 또 해줍니다. 또 해줘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겠지? 그럼 또 해줄게요. 될 때까지 해줄 테니까 제발 해주면 해주는 대로 잘 보고 잘 알아듣고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주는데 계속 모른다 하는 친구들 있어. 나쁜 친구들. 싫어. 미워. 나쁜 친구들. 제발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1번 갈게요. 어떤 자연수의 4배, 어떤 자연수를 x로 두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부등식을 세웁시다. 어떤 자연수의 4배에 15를 더했다. 15를 더한 수는 72보다 크다고 한다. 부등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이거 못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 이항에서 해구하면 되죠. 이항에서 15만큼을 빼주면 남는 것 57인가? 4 곱하기 14가 56이니까 얘는 14점 얼마 되겠네.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것은 15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건 진짜 점수 주는 문제예요. 점수 주면 받아야지. 주는 거 사용하고 그런 것 나쁜 겁니다. 주는 건 받으세요. 점수 주는 문제는 잘 받읍시다. 2번 정현이의 4회까지 달리기 대회 평균이 9.4초이다. 정현이 달리기 잘하네. 5회까지 대회 기록의 평균이 9.6초 이내가 되려면 5회 때는 몇 초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가? 4회까지의 평균이 9.4초면 9.4 곱하기 4 4, 16, 4, 9, 36 37.6초. 이게 4회까지의 기록 합이죠. 기록의 합. 일단 이거 세팅해 놓고 갑니다. 5회 때 기록이 얼마여야 되느냐? 몰라. 5회 때 기록은 모르잖아. 모르는데 4회 때까지의 기록 합과 5회 때의 기록 다 해서 5번의 기록의 합을 5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 9.6 이내였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내는 이하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부등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이제 부등식의 성질 써서 x값 구하는 건 1도 아닌 거. 양변에 5 곱할게요. 37.6 더하기 x 5 곱하면 48 x 이 항에서 빼주면 10.4 나와지나? 10.4초 이내로만 들어오면 평균이 9.6초 이내가 된다. 우리 친구들 1번, 2번 점수 주는 문제였죠? 점수 주면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3번 갈게요. 1인당 입장료가 어른 6,000원, 어린이 4,500원. 어른과 어린이 합쳐서 25명이 12만원 이하로 전시회를 관람한다.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겠느냐? 몰라. 어른 X로 둘게요. 어른을 X로 두면서 어린이는 25-X로 두겠습니다. 그냥 25명이 입장한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거예요. 자, 6,000원씩 내면서 X명이 입장을 했고요. 그 다음 4,500원씩 내면서 25-X명이 입장을 합니다. 전체로 1,012만원 이하면 좋겠다. 부등식 됐어요? 이거 풀어서 답 구하는 건 진짜 일도 아닌 거 맞죠? 우리 좀 스케일 크게 1500으로 나눌까? 1500으로 나누면 4x 1500으로 나누면 3의 25-x 1500으로 나누면 8 얼마냐? 80 되나 80? 1500으로 나누면 80 되나 보다. 이제 풉시다. 4x 플러스 75 마이너스 3x는 82야.
동류항 계산하면서 필요 없는 거 이항해주면 x는 5 이하. 그러니까 어른은 5명까지는 입장할 수 있는 거. 어른이 6명이 되면 전체 금액이 12만 원을 넘기니까 조건에 어긋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부등식 활용 문제들 문장이 일단 길어요. 뭘 미지수로 둬야 될지도 좀 헷갈리고.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문제를 읽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식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까지 문제의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는 것까지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 풀어서 답고 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자, 4번 갈게요.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음악 5곡 내려봤는데 3,000원이 든대요. 5곡 넘으면 한 곡 추가할 때마다 400원 추가된대요. 한 곡 봤는데 500원 이하가 되려면 평균하고 비슷한 거네. 한 곡당 평균 가격이 500원 이하가 되려면 몇 곡 받으면 되겠냐 물어본 겁니다. 추가로 받는 곡수를 X라고 둘게요. 그리고 부등식을 세웁니다. 일단 기본 3,000원이 들어. 그러면 5곡 받을 수 있어. X곡만큼 추가한다면 한 곡당 400원씩 400X1이 들어요. X곡 받은 거지? 위에 써놓은 건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 써놓은 건 받는 곡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곡당 50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 평균 한 곡당 가격이 50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 당연히 전체 금액을 3만? 5곡에 3만 원이면 비싸지. 3,000원이요. 5곡에 3만 원이면 이거 뭐 작곡해주는 것 아니지. 하여튼 3,000원이고요. 400x 쓰겠습니다. 필요한 전체 금액. 몇 곡 받는다고? 5곡 기본으로 받고 X곡 더 받는다고. 전체 금액을 전체 곡수로 나눈 게 평균이고요. 그 평균 가격이 500원 이하면 좋겠다. 부등식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처음에 큰일 날 뻔했는데 중간에 잘 발견했죠. 누가? 내가. 이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식 세우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여기서부터 풀어서 답고 하는 건 정말 순식간에 끝내면 돼요. 간다. 3000 플러스 400x 500에 5 플러스 x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면서 부등식 풀면 30 플러스 4x 얘는 25 플러스 5x x가 들어간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게 익숙하지만 우변으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 녀석을 보낼게요. 그럼 남는 게 우변의 x 대신 상수항을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x는 5 이상 5곡 이상 추가로 받으면 되겠구나. 기본 5곡 받고 추가로 받는 게 5곡 이상이면 모두 합쳐 10곡 이상이면 한 곡당 평균 가격이 500원 이하겠구나. 됐어요? 우리 친구들 평소에 노래 많이 다운받나요? 다 이런 거 신경 쓰고 다운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용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5번 갈게요. 어느 책 대여점은 책 한 권 빌리는데 요금이 400원이다. 한 권 빌리면 이틀 읽을 수 있고 이틀 지나면 하루에 200원씩 연체료를 낸다. 책의 정가가 4,500원입니다. 책 빌려보는 비용이 책값보다 많아지는 때는 며칠째부터입니까? 이것도 앞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해요. 기본 2일 주는 거고 추가 x1 연체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금액은 금액대로 생각을 할 거고 날수는 날수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400원 내면 책을 빌려줘. 며칠? 이틀 빌려줘.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200원씩 연체료를 내야 돼. 내가 X일 동안 연체를 한다면 200X만큼 연체료를 내야 됩니다. 위에 쓴 것은 금액이고 아래 쓴 것은 빌린 날짜예요. 맞죠? 책의 정가가 4,500원이다. 빌려보는 비용이 책값보다 많아지는 데는
이 빌린 금액이 책값보다 더 많아지는 때는 언제냐? 부등식은 이게 답니다. 앞에처럼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다예요. 그냥 풀면 되죠? 200x는 4100. 0 지우고 0 지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20점 얼마 나와요. 내가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20보다는 크구나. 21일 연체되면 그때는 후회해야지. 아, 책 살 걸. 빌리지 말고 살 걸 후회해야지. 맞아요? 또 정답 21일 고르지 말고 기본 2일에 21일 연체까지 포함하면 총 23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책을 빌린 지 23일째부터는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빌렸을까? 책을 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맞나요? 우리 친구들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6번 갈게요. 현재 통장에 희진이도 돈이 있고 문희도 돈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매월 1,000원씩 매월 500원씩 저금한다. 한 달에 1,000원씩 500원씩 저금한다. 좀 적은 양이긴 하지만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화이팅. 희진이의 예금액이 문희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X개월 후부터 많아진다. 미지수 둘게요. 풉니다. 지금 4,000원 있는데 얘는 한 달에 1,000원씩 저금할 거야. 1,000원씩 X개월 동안 꾸준히 저금할 거야. 문희 7,000원 있어요. 한 달에 500원씩 저금한다고 합니다. 500원씩 X개월 동안 저금할 거예요. 희진이의 예금액이 문희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건 언제인가? 등호 안 들어가는 부등식 생겼죠? 풀면 됩니다. 뭐 0을 지우면서 해도 되는데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넘기면 3,000. X는 6보다 크다. 6보다 크니까 7개월째부터는 희진이의 예금액이 더 많아진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한 달에 1,000원씩 7개월 저금하는 게 힘들지 문제 푸는 건 1도 아니죠.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 갈게요. 단체 입장권 할인 문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문제. 정말 잘 나온다고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정말 자주 틀리는 그런 문제. 정말 나쁜 학생들이 많아요. 화이팅! 갑니다. 1인당 입장료가 4,000원. 단체 입장 시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30명 이상 40명 미만의 인원이 단체 입장을 합니다. 4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 입장을 했을 때 그럴까? X라고 둘게요. 얘네들도 일단 30명 이상이고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긴 받습니다. 4,000원씩 X명이 돈을 내고 입장한다. 손님 잠깐만요. 할인해 드릴게요. 원래 가격의 10%만큼 할인하면 원래 가격의 90%를 내고 입장하는 거예요. 됐어요? 할인된다고 얘네들도. 얘네들이 머리를 쓰죠. 야, 우리 40명은 안 되지만 40명이라고 뻥을 치자. 저희 40명 왔어요. 손님 잠깐만요. 할인해 드릴게요. 20% 할인해 주면 원래 금액의 80%만 내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입장하는 것이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 더 금액이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등식을 세우고 풀면 됩니다. 일단 부등식도 되게 간단한데 푸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좌변, 우변 4,000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 100, 여기 100도 없앨 수 있는 거. 완전 신나지? 조금 더 신내보자. 0도 지우자. 좌변 9x, 우변 40 곱하기 8이니까 320 돼요? 9로 나누면 9, 3, 27 50에는 5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몰라. 뭐 순환소수 구할 거야? 아니, 안 구할 거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 거야. 결론 36명 이상부터는
저희 40명이에요 라고 뻥을 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입장료에 20% 할인받는단 말이야. 맞죠? 저희 40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단체 입장권 할인받는 거 이거 정말 기본 문제 중에 기본입니다. 잘 이해하고 시험에 나오면 제발 맞춰! 8번 갈게요. 인터넷 이용 요금이 다음과 같을 때 B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한 달 인터넷 이용 시간이 몇 시간 미만이어야 됩니까? 몰라. X시간이라 둘 거야. A회사는 3만 원의 기본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더 이용하더라도 초과 요금 없어요. A회사는 그냥 3만 원이야. B회사는 18,000원을 내고요. 1시간당 400원씩의 초과 요금을 냅니다. X시간만큼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400X만큼의 요금이 들겠네요. 됐어요? 초과 요금이라 돼 있는데 뭐 기본 시간도 안 주어져 있고 초과 요금이라 나왔네요. 인터넷을 하나도 안 해도 3만원 내는 거고 18,000원 내는 거고 가입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B회사의 요금이 A회사의 요금보다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적게 사용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부등식 끝났네요. X를 좌변으로 보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양변 나눠주고 4로 나눠주면 30보다 작다. 결론. 한 달 인터넷 사용 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싸다. 대신 뭐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 난 인터넷이 필요하다. 그럼 기본 요금 좀 더 내면서 공부하고 성적 올리는 게 좋죠. 됐나요? 8번 문제 끝. 이제 9번 갑시다. 9번 문제. 좀 문제가 길어졌어. 근데 이것도 결국은 유리한 문제.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하면 됩니다. 집 앞 가게에서 한 권에 2,000원에 파는 공책을 대형마트에서는 한 권에 1,800원에 판다. 대신 왕복 교통비가 발생을 하네. 문제. 집 앞 가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쌌으면 좋겠다. 몇 권 이상 구입해야 되느냐. X권이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들 있죠. 내가 뭔가 물건을 살 건데 여기서 사면은 편한데 비싸. 저기서 사면은 교통비도 들지만 싸.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따질 때 없어? 네, 축하합니다. 그런 걱정 없이 집 앞에서 물건 사는 것도 행복이죠. 하여튼 선생님은 뭔가 물건을 많이 구매할 때는 교통비를 들여서도 멀리 갑니다. 자, 그렇다고 뭐 불쌍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할게요. 한 권에 2,000원씩 X권을 산다? 2,000X만큼의 비용이 들겠네요. 마트에서는 1,800원에 팝니다. 1,800X만큼의 요금이 필요하죠. 대신 여기는 교통비가 든다. 요즘엔 교통비 말고 택배비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교통비를 주더라도 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 부등식은 끝났죠. 2항에서 200X는 1300보다 컸으면 좋겠고 X는 6.5보다 컸으면 좋겠다. 결론. 7권 이상 구매한다면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동네에 있는 작은 상점에서도 물건을 자주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10번 문제 갈게요.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네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1학년 2학기 때 작도라는 거 해봤잖아. 가장 긴 변이 있습니다. A, B가 있어요. 컴퍼스 반을 찍고 다른 변을 이렇게 그렸어. 컴퍼스 반을 찍고 다른 변을 이렇게 그렸어. 얘네가 만나야 삼각형이 되는데 얘네가 안 만나면 삼각형 안 나옵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선분 A, B 위에서 만난다.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삼각형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모든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 x-3이죠? 얘는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x는 일단 3보다 커야 돼. 다 3보다 크네? 그냥 막 다 클까? 아니, 제일 긴 거 x 더하기 2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또 작았으면 좋겠다. 좌변 x 지우고 우변 x 지우고 이양 해주면 x는 5보다도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3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5보다 커야 된다. 결론 5보다 커야 된다. 5는 안 된다. 5가 되면 5, 2, 여긴 7인가요? 7cm짜리 위에 이렇게 점이 나와지게 될 겁니다.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잘 알겠죠? 11번 갈게요. 아랫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56제곱cm 이하로 한다. 이건 뭐 그냥 사다리꼴 넓이 공식만 이용하면 되네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해줘야죠. 그 넓이가 56 이하였으면 좋겠다. 엄청 쉽구나. 10 플러스 x 곱하기 7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는 112 나와집니다. 어차피 또 7로 나눌 거예요. 10 플러스 x는 7로 나누면 얼마냐? 16 나와지나요? 에이, 재미없어. 이건 재미없죠. x의 범위를 구하시오. 6 이하다. 대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된다. 6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사다리꼴인데 변의 길이가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0보단 크다. 이런 조건을 붙여줄게요. 주관식 문제라면 저런 것도 또 신경 써야 돼. 우리 봉준호 감독이 되게 세심하고 되게 예리해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죠. 선생님은 이제 용테일.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용테일. 용쌤 디테일. 용테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난 재밌어. 나 웃자고 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2번. 형은 25개의 구슬, 동생은 8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 축하해요. 형이 동생에게 몇 개의 구슬을 주면 형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2배보다 적어진다. 몇 개 줬냐? 몰라. X개 줬어. 형은 25개가 있었는데 동생한테 줬어요. 형은 줄어듭니다. 동생은 8개가 있었는데 형한테 받았죠? 동생은 늘어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동생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2배보다 이것의 2배보다 적어진다면 몇 개 이상 줬느냐? 끝났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식만 잘 세우면 진짜 쉽죠? 25-x는 16 플러스 2x보다 작아요. 여기 있는 녀석을 넘길게요. 16을 넘기면 9 나와집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 됐네. 3개보다 많이 주자. 4개 이상 주자. 4개 이상 주면 형이 가진 개수는 동생이 가진 개수의 2배보다 적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x가 들어간 녀석을 좌변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개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개수가 음수가 되고 양변 나눌 때 부동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편하다면 좌변으로 넘기되 부호를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13번 갑니다. 집에서 2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엔 뛰었다. 걸어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항상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잘 그리란 소리는 아니고 상황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맞나요? 처음엔 걸었어.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어. 나중엔 뛰었어. 역시나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거리가 2km나 나와 있네요. 중간에 1분에 40m의 빠르기로 걸었고 중간에는 1분에 160m의 빠르기로 뛰었다. 과연 얼마나 걸었을까? 여러분들 단위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속력의 단위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시간당 몇 킬로미터 뛰었다, 걸었다. 그렇게 바꾸기가 편해? 못 바꾸는 건 아닌데 바꾸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단위에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은 분으로 맞추는 거고 거리는 일단 미터로 바꿔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바꿔놔야 미지수도 제대로 정하는 거야. 알겠니? 한다?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 40분의 x.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뛰어가는데 걸린 시간 160분의 2000-x. 생각할 수 있지? 합쳐서 20분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됐니? 이거 풀면 돼.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 단위를 잘 바꾸자. 두 번째 핵심, 시간 가지고 부등식을 세운다. 세 번째, 그냥 풀면 됩니다. 갈게요. 160 곱하면 얘는 4x, 얘는 분모 사라지면서 2000-x. 160을 곱했으니까 우변은 3200. 정리하면 3x는 1200 이하, x는 400 이하. 처음에 걸은 거리는 최대 400m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걸었다. 남은 거리를 뛰었다. 학교에 20분 이내에 도착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몽둥이 들고 기다리시죠. 지각하면 안 돼. 14번 갈게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학교 정문 앞에 정말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복장이 불량하거나 지각한 친구들은 학교 등교하자마자 엎드려 뻗쳐를 했죠. 그리고 맞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 14번.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온다. 물건 사는데 20분이 걸리고 시속 3km로 걷는다. 최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 있고요. 상점이 있습니다. 최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상점인지는 모르겠네요. X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상점에서 물건 사는데 20분이 걸렸네. 갔다가 오는데 총 1시간의 여유가 있고요. 주어진 상황들은 이해되죠? 시속 3km로 걷는다. 여기 있는 속력의 단위에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킬로미터 잘 맞았어. 분 별로지? 3분의 1시간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부등식 세울 때 20 이렇게 나오면 상점에서 20시간 동안 산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바꾸고 시작합니다. 갈게요.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시간 구할 수 있어요. 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x. 당연히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도 3분의 x. 물건 사는데 3분의 1시간 걸렸네요. 모두 합쳐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돼요? 이게 부등식입니다. 3을 곱해준다면 여기는 x, 여기도 x. 한 번에 계산해서 2x요. 이 2항하면 3분의 2 나오고요. 3을 곱해줬으니까 2 나옵니다. 결론 1이요. 1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더라.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는 일단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단위는 속력의 단위를 보면서 맞춰주면 편합니다. 알겠죠? 15번, 16번 소금물 문제 해결하기요.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뭐 또 풀어줍니다. 또 보고 잘 알아가세요.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든다. 소금물 문제. 어우 지겨워. 바다 놀러 가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맨날 소금물 문제만 풀고 있어. 8%의 소금물을 섞는다. 6% 이상의 소금물을 만든다. 이렇게 상황 이해하면 되죠? 5%의 소금물은 200g, 8%의 소금물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합쳐서 200 플러스 x만큼의 소금물이 나와질 거고, 섞어서 만든 것은 6%라는 기준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등호 방향 보이죠? 문제 풀게요. 여기엔 소금이 얼마나 있나? 200g의 5%요. 여긴 소금이 얼마나 있나? 100g의 8%요. 여긴 소금이 얼마나 있나? 200 플러스 x의 6%요. 더한 거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양변에 100을 곱해준다면 1000이요. 800이요. 그냥 약분했어도 되는데 어차피 얘 때문에 100을 곱해야 돼. 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100 곱하면 6이 분배되겠죠? 1200 플러스 6x. 어? 이거 왜 100이라 썼어요? 이거 잘못 썼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혼자서 촬영하니까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었죠. 속으로는 얘기했을지도 몰라. X예요 이거. 미안해. 잘못 썼어. 내가 바다에 놀러 가지 못했다면서 투덜거리면서 예전에 갔던 바닷가 생각을 잠깐 했거든? 그러면서 이거 잘못 쓴 거야. 그럴 줄 알고 옆에 화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깔끔하죠? 여긴 또 볼펜으로 써줘야지. 플러스 펜 쓰면 번져요. 요렇게 됐다. 미안합니다. 200g의 5%, xg의 8%.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됐죠? 이제 이항하자. 6x 이항하면 2x. 여기 1000 이항하면 200. x는 100 이상. 친구들 매번 소금물 문제만 풀고 있어서 답답하죠. 시험 잘 보고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시험 못 보면 놀러 가자 말도 하기 좀 뭐하잖아. 시험 잘 보고 바다 놀러 가자. 나 소금물 잔뜩 먹고 싶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갈게요. 소금물이 있어요. 지겨워 소금물. 물을 증발시킵니다. xg만큼 증발시킬 거야. 그래서 1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든다. 10% 이상이면 부등호로 이렇게 써야겠죠? 물을 얼마나 증발시켜야 되는가? 시험 잘 보고 엄마 이번에 여름에 염전 한번 가보자. 염전 가서 물 증발되는 것도 좀 보고 그러세요. 소금 얼마나 있어? 500의 6%요. 여기에는 소금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부등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 걱정하진 않아도 돼. 여기서 x는 들어가 있으니까. 500-x의 10%. 됐죠? 맞니? 부등식 이렇게 푸는 거야.
양변에 100 곱하면 사라지고 3000 나와집니다. 이건 분배되면서 5000 마이너스 10x요. 얘는 개수가 음수니까 좌변으로 보낼게요. 본능적으로 나는 실수를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개수가 음수면 양변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거든.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x는 200 이상. 물을 200g 이상 증발시켜야 소금물이 짜지는구나. 느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부등식 활용의 마지막 문제 17번 갈게요. 이 문제도 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또 합시다. 일에 관한 문제. 남녀 한 명이 6일간, 남자 한 명이 6일간, 여자 한 명이 9일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남녀 7명이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 남자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항상 1로 두면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해줍니다. 남자 한 명이 6일이면 끝낸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6분의 1인 거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렇게 6일이면 전체 1을 끝내는 거지. 마찬가지. 여자 한 명이 9일 동안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끝난다. 여자 한 명은 하루에 9분의 1씩 일하는구나. 되나요? 남녀 차별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힘을 쓰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일을 금방 끝내나 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남녀 7명이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 남자는 몇 명 필요한가? 몰라. X. 남자는 하루에 6분의 1씩 일한다. 총 X명이 그만큼 일한다. 여자는 하루에 9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다. 7명 중에서 X명 뺀 나머지가 여자겠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 되나요? 둘이 합쳐서 일을 끝냈으면 좋겠어. 전체 일의 양이 1이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의 양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일 끝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등식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양변에 18 곱하면 3x. 여기는 약분되면서 2가 분배되겠죠? 14-2x. 지금 내가 얼마 곱했지? 18이요. 끝. x는 4 이상. 남자는 4명 이상이면 좋겠다. 친구들 이해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의 뜻에 맞는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걸 잘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잘 되는 거고요. 오늘 부등식의 활용 17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최소 2분씩 떠들었나 봐요. 강의 시간이 꽤 길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도움되는 강의였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잘 알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